어제 저희가 자영업자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은 취업 준비생의 고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김성빈 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취업 준비 중이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올해 2월에 대학을 졸업해서 네. 이번 하반기까지 하면 취업 준비 기간이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직장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이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네, 네. 코로나 시기에 직접 취업하겠다고 서류를 내셨다고 했는데 지금 듣기로 100곳 이상에다가 서류를 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네, 정확히는 올해만 지원한 게 아니라 네. 작년 하반기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지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100군데가 넘어요. 아, 그래요? 자, 100군데 넘게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면접은 또 기회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면접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류에 지원한 거에 비해 면접 기회는 많이 못 얻어가지고 음,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합격 통보를 받기도 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죠? 합격 통보를 받았으면 가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합격 결과를 받았는데 네. 조금 이후에 불합격 문자도 받아가지고 이게 알고 보니까 번복 문자였더라고요. 네? 저에게 합격 문자를 실수로 잘못 보내줬어요. 아, 잘못 보내줬다. 네. 그러면 그럼 그 바로 연락을 준 건가요?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지금 연락이 온 겁니까? 30분 정도 간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합격이 됐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그쪽에 어떤 착오로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주로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십니까? 저는 주로 금융권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는데 네. 금융권 이외에도 다른 직무도 같이 지원하고 있어요. 아, 금융권에 먼저 들어가고 싶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른 쪽도 가고 싶다라는 말씀인데 물론 이제 요즘 취업문이 좁다고 하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채용 규모 좀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네. 뽑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채용 인원이 많이 축소돼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네. IT나 디지털 직군이 아니라면 다른 직군도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취업 못한 친구분들이 좀 있나요? 네, 많이 있죠.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취업 서류 내밀고 또 기다리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서류를 내는 기회도 좀 줄어들었나요? 기회가 줄어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상반기 때 비해는 하반기에 조금 풀려가지고 네. 상반기보다는 기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취업하고 면접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네. AI 면접도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AI 면접이라는 게 뭔가요? AI 면접은 사람이 아니라 네. 인공지능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면접이에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면접을 하는 겁니까?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집이든 어디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컴퓨터가 알아서 어떤 음성이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 칸에다가 그냥 체크만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에 등록된 질문이 있는데 네. 처음에 제가 인적성 설문조사를 하면 네. 제가 거기에 답한 걸 기반으로 네. 개인마다 질문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도 받고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게임도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면접관 자체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결국에는 컴퓨터가 하고 있고 1차 그러면 서류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AI가 대신해 주는 거네요. 네, 네. 자,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취준생으로서 지금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작년에 비해 채용 인원이 축소된 점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취업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자, 정부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 어려움 겪고 있어서 뭐 여러 지원책도 내놓고 있고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도 지원해주고 이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들이 취준생한테 도움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백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 네. 저 같은 취준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공공기관 일자리고 그것 또한 단기 일자리여가지고 정부가 제공해준 곳에 취업이 된다고 해도 정규직으로 취업 준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요 정도 지원받으신 건가요? 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아니고 네. 다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했었어요. 네. 그 패키지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으신 거죠? 이게 패키지가 1, 2, 3단계가 있는데 네. 저는 2단계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직무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점이랑 네. 그 직무에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취업 준비 활동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네. 취준생들도 힘들지만 일하고 있는 곳에 그 자영업자분들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코로나 이전부터 일을 했었는데 네. 이전에 비해 카페 매출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이 떨어진 곳에서 더 떨어졌어요. 네. 거의 곤두박질 쳤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인데 옆에서 사장님을 지켜보면서 이런 시기에 제가 취준생이라는 게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취업 시도 중인 김성빈 씨와 말씀 나눴고요. 자, 어려운 시기 잘 버티시고 원하는 직장에 꼭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취준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들었는데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막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취준생은 자기는 느끼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을 좀 했으면 좋을까요?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IMF 세대가 떠올랐는데요. 네. 코로나 세대가 또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청년 세대가 어찌됐든 좋은 일자리로 가기 전에 전 단계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임시직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지금 취준생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급하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의 이게 바라는 바가 좀 다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여기에서 정부가 한 단계를 더 높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로 일자리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사실은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은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3년 동안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가는 게 20%밖에 안 됩니다. 3년 동안에. 3년.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구할 때 정규직으로 가지 않으면 다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비정규직 특히 우리 IMF 이후에 도입되면서 이런 상황이 사실은 우려가 됐었는데 그게 이 오랜 기간이 지나고서도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그리고 취업 준비생의 고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